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저는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150만 인구의 도시에서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들을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조례상의 조직입니다. 광주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문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발표를 이제 쭉 들었더니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 또 이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이제 뭐랄까요, 마법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노력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어딘가 모르게 이제 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잘 점검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실제의 정책 효과성들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반감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광주 지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의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고민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의 어떤 해법들을 어떻게 찾아가 봐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셨겠지만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거나 고용 상황들이 굉장히 지표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 부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청년 활동가들이나 청년들과 나누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요. 배은망덕한 청년, 후레자식 청년,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연령대의 어르신들이나 선배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지원들이 많고 문제 해결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청년들이 패기가 없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예산 먹는 하마다라는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보수성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예산의 크기만큼 청년들의 행복감이 비례하고 있지는 않은 기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바로 전년도 대비해서 보더라도 약 3조 정도의 청년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 4조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14%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전체 일자리 예산을 비교해보면 20% 정도가 청년 일자리 예산입니다. 실제로 이 예산의 투입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차라리 이 돈이면은 그냥 청년 인구로 두 당으로 나눠서 주는 게 가장 더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2019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청년 관련된 일자리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상 규모가 늘어나거나 또는 대상 범위를 좀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규모와 대상자의 범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한 증액 같은 방식으로 정책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에게도 지원되는 예산들이 신규 교용 창출이나 또는 이직이나 전직을 지원하는 또는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예산의 크기는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일자리도 7만 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시고 강조해 주셨던 바로 이 온라인 청년센터가 지금 대한민국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작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요.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 19세 34세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 지원금 해주는 정책이고 8만 명을 1년 동안 올해 안에 다 모집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접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2만 명에게 그 구직활동 지원금이 전달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보들을 많이 탑재해 놓는데 이 정보 보시면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검색하면 163건이나 나옵니다. 지방정부에서 각 지역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900건이 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 사이트 자체는 체감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주체는 청년이 아니에요. 예. 청년들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들어가면 그 이제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행정문서 있잖아요. 그걸 그냥 여기에 잘 탑재해 놓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있으면은 이 구직활동 지원금의 대상은 누구고 그리고 뭐 금액을 얼마큼 누구에게 주고 문의는 담당 공무원분의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걸 보고 패기 있게 그 담당 공무원께 전화해서 문의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고 이제 광주에 있는 청년센터 같은 좀 편안하게 문의할 수 있는 곳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데 이 온라인 청년센터의 정보와 실제 민원 대응 상담을 하는 현장의 그 상담 대응 인력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별도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담해주고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청년센터 안에 카카오톡 이제 그 24시간 상담도 되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저도 상담을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플러스 아이디 상담하시는 분은 인간이거든요. 인간. 근데 상담의 대응의 느낌은 거의 AI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기계적인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제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상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체감이나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체감형 상담들이 좀 연계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활용도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촘촘하게 점검해 나갈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광주형 일자리로 지역 청년들 일자리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정부나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계속 정보를 재편집하고 재가공해서 청년들에게 계속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부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널려 있었던 정책들을 이제 단계별로 계속 재편집을 하면서 정보를 계속 이제 재가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책자를 받아보는 청년들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정책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바로 이 정보가 전달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광주의 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구의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면 문자로 바로 이제 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 중에 이런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따로 정보를 찾지 않더라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자세하게 뭐 사업 하나하나 어떤 빈틈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지금 2분 30초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청년들이 가장 원하냐면 정보 부족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럼 당신이 원하는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그 기성세대들은 300만 원 이상 원할 거라고 말했어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그 높은 급여를 원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희망 임금은 24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우니까 많이 받으면 좋지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주 비용들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임금 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역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정확하게 받기를 원하는데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일자리 종합센터도 그렇고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센터들의 사이트에도 보면 충분한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조건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설계가 되어 있고 구직자들이 더 원하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앱이 하나 있는데 블라인드 앱에 청년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블라인드 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이제 기업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들의 그 내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랄까 고용 조건이나 기업 문화라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실제 지금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퀄리티 정보들이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넘어서서 실제 그 일자리에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정보들이 구직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그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도 사실은 지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일부 이제 성장 유망 업종이나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광주 이제 광역시에서 처음 이 정책을 고민했던 걸 말씀드리면 마침 행안부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디어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지역에 이제 다시 서울에서 유턴한 청년인데요. 광주에 내려가 보니까 시장님이 광주 청년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행정 인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구청이나 시청에 일을 배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1시간 일하면 당시 최저임금이었던 6,030원을 주고 4개월 정도 일 경험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정부 행정 인턴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견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걸 청년 정책으로 보기에 너무 약간 한계가 많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주면서 4개월 동안 구청과 시청에서 일하면 공무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정말 일 경험을 시키고 싶으면은 다양한 직무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하기를 원하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일 경험을 시켜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고요. 최저임금 부분도 어떻게 풀었냐면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이나 이쪽에는 생활임금을 주고 있었어요. 최저임금의 20% 정도 수준으로 더 높은 임금이었는데 왜 청년들에게는 항상 최저임금만 주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활임금제로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주에 살고 있는 19세 34세 미취업 청년 누구나에게 5개월 정도 일을 경험시키는데요. 6개 유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형은 청년들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형에서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의 초기 아이디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형처럼 청년들이 많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자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공익활동 유형이라거나 사회복지 유형 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형 같은 곳에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일자리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서 일 경험을 해보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씨앗들을 뿌려보자가 이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은 실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줬는데요. 생활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8,000원이 좀 넘는데 광주의 생활임금은 1090원입니다. 이게 어떤 자존감을 이제 주었냐면 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던 청년들에게 생활임금이 제공되면서 시가 하고 있는 생활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1시간 노동에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자부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임금이 설정되면서 청년들 스스로가 이 정책에 대한 입소문을 내는 과정들로 이렇게 재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형들인데요. 이 유형에 무려 지역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350개 일터가
사업장으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매칭의 날 같은 걸 하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기업들을 책자로 받아보게 되고요. 이번에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추후에라도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350개의 사업장이 정보로서 제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좀 토론 시간들이 또 있다면 그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 지원 정책을 넘어서서 실제 필요한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수당, 이거 사실 5만 원씩 6개월이라서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책이 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었는지 제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 광주시 차원에서 일과 삶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장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청년이 10만 원씩 10개월 넣으면 시가 10만 원 보태줘서 10개월 후에 딱 200만 원의 자산 형성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모집하면 청년들 3,000명 이상씩 지원합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죠? 제가 이따 토론할 때 또 꼭 말씀드리고요. 돈과 빚이 고민인 청년들, 제가 일자리 정책인데 왜 이 정책들을 같이 소개드리는지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험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청년들의 규모를 훨씬 넓히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토론 시간 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